안녕하세요. 저는 라틴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살사 댄서 김혜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잠깐 멕시코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사를 접하고 고등학교 때 더티 댄싱을 보고서 계속 마음속에 살사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4년 동안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살사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제 생활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댄서로서 생활이 50이고, 그리고 나머지 50은 이제 생계용으로는 이제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나머지 50은 춤 연구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춤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다른 장르들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것도 제가 베이스를 계속 깔아가기 위해서 음악적인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엔. 라틴 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소통인 것 같아요. 상대방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빛나 보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깔볼 수도 없고 상대를 과도하게 높일 수도 없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넌버벌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규칙을 알고 있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라틴 댄스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생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규칙을 따라가면서도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느낌 이런 거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규칙을 따라가면서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소통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사 자체가 장르가 굉장히 많고 리듬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규칙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춘다는 거,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고 구속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자유로운 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처음에 배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규칙을 따라야 하고, 또 규칙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다 할 수 없고 또 상대하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쌓이다가 보니까 저 나름의 방식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 발을 굉장히 많이 다치고요. 리드를 남자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팔 같은 게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발은 계속 힐을 신고 춤을 추거든요. 무작정 계속 자기가 잘하지 못해서 자기 것만 고집을 하면서 같은 패턴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같은 쪽으로만 하면 몸이 비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발만 쓰면 그게 또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다쳐요. 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대가 많이 늘어나고 물집 같은 거보다, 그리고 춤추다가 옆에 사람이 이제 굽으로 이제 밟으면 그게 이제 또 이제 다치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음악이랑 이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쉬워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러니까 발레처럼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면 그 몸을 봐주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살사 이런 거는 직장인들이 돼서 취미 찾으려고 가는 분야다 보니까 몸의 기본 바른 정렬을 배우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잘 풀고 뭐하고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치면서도 조금 아픈 거 참고 이렇게 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질병으로 만성적으로 통증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저는 이제 그만큼 그걸 병행을 하다가 발을 쓰지 않는 다른 뭐 자전거 타고 막 하루에 막 30km, 60km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대체하는 걸로는 이제 살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신 역사적인 것도 파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논문도 많이 뒤져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살사는 소셜로 이제 추는 게 있고 공연용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그 공연하기 전에 이제 몸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 발레도 하고 기본 이제 선 만드는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이제 다 팀들에서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냥 다치기가 되게 쉽죠.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몫이 되니까. 요가, 뭐 필라테스, 뭐 줌바,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 약간 나름 빠삭해졌어요. 쿠바가 이제 살사의 원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추는 살사하고 조금 다른 장르의 춤을 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렇게 교류가 더 안 돼서 가기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폐쇄적이고, 그래서 제가 추는 이 약간 미국식 살사를 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는 약간 비주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약간 알력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쳐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쳐야 돼서 한 같은 장소에서 쿠바 사람들이 추는 식은 이제 루에다라고 서로 이렇게 큰 원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리더가 외치면 같은 패턴을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파트너로 넘어가고 또 파트너 그 사람이 이제 외치면 그걸 이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추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니어하게 추는데 여기에서는 몇 명이 그렇게 추고 있고 여기에서는 되게 커다란 무리가 이렇게 추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이 리니어한 거다 보니까 약간 줄에서 벗어난 것처럼 외딴 곳에서 춤추는 이런 약간 당황스러운 기억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라틴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라틴 쪽에 있다가 보니까 워낙 오래 했어요. 2001년부터 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새로 바뀌어 나가지 않는 이상 정형화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약간 더 깊이 팔 게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류를 계속 파다 보니까 아프로 쿠반도 하게 되고, 아프로 쿠반을 하다가 보니까 더 깊은 원류로 가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춤과 음악까지 가서 아프리카 악기도 배우고 전통 춤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로 쿠바라고 얘기를 하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난 그 새로운 정체성이 사실 라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만 하는 그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더 원류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어떤 흐름을 따라서 문화라는 게 이렇게 변해오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게 된 게 저한테 가장 새로운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스킨십에 대해서 터부실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대를 불문하고 스킨십을 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한테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라도 우리가 스킨십하는 문화가 거의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건 겨우 악수 정도? 타인과 하는 스킨십이 악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의 어느 부위에 손이 닿는 것이 애티튜드인지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신체가 접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거를 굉장히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최대한 가벼운 박수치기, 이렇게 팔짱 끼고 돌기, 뭐 이런 가벼운 스킨십으로 상대와 이렇게 몸으로 닿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줄이는 동작들을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환해가지고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사람들 이렇게 손뼉 치고, 내지는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디서는 손뼉을 이렇게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춤을 춘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와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만나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것이 안정감을 주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교육 안에 이 커플 댄스라고 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향을 하면서 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 중에서 커플 댄스가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그 영화 Take the Lead라는 데에서 영화 내용이 이제 문제 아들이 학교에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서 이제 그 볼룸 댄스 대회에 나가게 만드는 이런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한테 그 이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 배우고 나의 공간도 지키는 일이고 그러면서 아끼고 이 리드하고 규칙을 알아가는 일이다. 저는 이 말이 이 커플 댄스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일상에 나오면 접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그 애티튜드를 배워볼 경험이 있다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춤과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 이전에 이걸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 공동체성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음악이나 춤 쪽으로 이제 약간 장르를 넓혀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살사 댄서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양 문화가 되거나 특정 계층만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제가 넓혀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요소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살아있는 살사 문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중간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무언가 좀 살아있는 살사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즐거운 라틴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